이번 시간에는 문수태 작가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현대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자, 여기서 어머니라는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란 분은 삶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 아픔이나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직접 제시 방법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정에서 정시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은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어머니한텐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을 찾아가 주사를 맞는 것을 좋아했다. 자, 그래서 이 밥 에피소드랑 주사 에피소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일화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노인네들은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화 제시 방법, 요약적 제시 방법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 상황과 대조되고 있고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를 보존하거나 자리에서 눕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꿍꿍 앓으면서 휘청거리면서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삶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 참음의 그것이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렸던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해당 부분 역시 일화를 열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과의 차이는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네요.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의 어머니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변하게 된 이유를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고, 해당 소재는 이제 소설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죠.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무렵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의 어머니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전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켓 지린내, 고리차끝
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한 고리탑탑, 쓰고 쉬고 짜고 매운 냄새 등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냄새를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직유법, 음성상징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냄새들은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그래서 과거 현재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 냄새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었다. 그래서 과거 침울했던 주인공과 어머니의 관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가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중력 부분은 줄거리입니다.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의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를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온종일 누워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우선 창문을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듬뿍 뿌려댔다. 아내를 위한 배려 행동입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내 또 아프냐? 식당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대뜸 물었다. 어머니는 목욕은 자주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나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밖으로 시선을 받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어머니 애미한테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 우리 집에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 사람 냄새가 나겠지. 자,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이름으로써 사실성과 향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난다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간디. 그것이 귀신 사는 집이지.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려?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렁거리며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여.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댔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직접 제시 방법 또는 요약적 제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이 중력 이후 부분 뒷장에서는 간접 제시 방법, 극적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자, 해당 부분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다 라고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이 서술자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사라는 걸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여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에 명치 끝을 후벼봤다. 그래서 화자는 후에 반성하고 있는 거죠. 길고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말로써 독자들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순태 작가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현대소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6번에서 28번 문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쌤이 위에 적어놨는데 일단 해당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은 얼핏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가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으로 어머니 삶을 설명 묘사하고 있다 해서 2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기흥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입니다. 디귿 어머니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디귿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밑에 다양한 냄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해당 냄새들은 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냄새이기 때문에 판단을 어려워한다라고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8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소설은 감각적 소재, 특히 어머니 냄새겠죠. 현실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신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관념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번 보면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의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앞부분에서 또 살펴보면 이 궁핍과 땀과 희생 인종이 그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근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가 나는 부분 어머니의 냄새가 젊은 시절에는 풀립 향기가 특히 상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26번에서 28번까지의 문제 설명 진행하였습니다.